최근에는 간암의 예방을 위해서 커피의 섭취를 오히려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이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종로 한의원 원장 김소영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간암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암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생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식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커피인데요. 커피가 간암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간암의 예방을 위해서 커피의 섭취를 오히려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에서도 커피가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LA 노리스 종합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1잔에서 3잔까지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의 발병률이 29%, 4잔 이상 마신 사람은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의 구분 없이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이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폴리페놀, 카페인 등의 100여 가지 물질이 간 효소 수치를 낮춰주고 클로로젠산이 간암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잔수에 상관없이 몇 잔이든 마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권장하는 커피 양이 있는데요. 보통의 간암학회에서 권장하는 양은 하루 3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시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믹스커피는 해당하지 않고 원두커피, 아메리카노로만 드실 때 해당됩니다. 그럼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는 녹차나 와인처럼 치아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커피 말고도 이렇게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있나요? 간식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에는 항산화제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예방하고 담즙산의 농도를 낮춰주며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요. 대장 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간암뿐 아니라 일반 암 환자의 식단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견과류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견과류는 사실 보관이 중요한데요. 습한 상온에서 견과류를 보관하게 되면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는 산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요, 국제암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데요. 견과류에서 쩐내나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질이 있을 경우는 바로 폐기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섭취한 후 남은 견과류들은 밀봉해서 10도 이하의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과일 같은 종류에선 간에 좋은 음식은 없나요? 과일에서는 사과, 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해주고 해독작용을 돕는 담즙산의 생성도 활성화시킵니다. 또 사과 속의 펙틴은 독소 배출과 해독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를 드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사과를 간암 예방으로 드시려거든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드실 때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베이킹 소다를 사과에 묻혀서 구석구석 문질러 주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는 꼭지 부분은 신경 써서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사과를 세척하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귤을 말씀드리면요. 귤에는 베타클립토키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 브립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클립토키산 3mg 감귤 주스를 시형 간염 바이러스성 간경변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씩 섭취하게 한 결과 1년 6개월간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타클립토키산은 암 억제 물질로 발암 물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귤에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는 없는 메톡시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암, 항염증,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귤 속 항산화제인 헤스페리딘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합성을 억제하여 지방간을 예방해주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귤은 많이 먹을수록 그냥 좋은 건가요? 사실 귤은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은 맞는데요. 혈당 상승이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진 않습니다. 대한영양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귤 섭취량은요, 2개입니다. 그럼 그렇게 챙겨 먹는 것들 말고 혹시 식사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있나요? 반찬으로 저는 부추 겉절이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도 불립니다. 부추는 간의 해독 능력을 올리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13개월 동안 부추를 먹인 지와 안 먹인 지를 비교해 봤더니 먹인 지에게서는 간에서 활성산소가 확실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추에는 독특한 맛을 내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대한암예방학회에 따르면 부추의 알릴 화합물과 베타카로틴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추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나요? 네,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욱 증진되는데요.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서리태, 땅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드실 때는 70도 이상 가열하면은 황화알릴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간암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